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부동산 투자처로서 지식산업센터는 어떨까, 또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부동산을 이제까지 투자를 했지만 지식산업센터가 뭔지 몰라서 투자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알려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기초 개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개념 이해라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투자 원하시는 분들 기초 개념 잡는 게 중요하죠. 끝까지 이 영상 보신다면요,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충분히 기초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지식산업센터를 볼 때 국어사전을 딱 펴보면요, 어떤 내용으로 안내가 되어 있냐면, 아파트처럼 한 건물 안에 여러 공장이 들어갈 수 있거나 작업장과 판매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유형의 공장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공장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아파트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용 공장이라고 할까요? 아파트용 공장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지식산업센터를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나온 지식산업센터의 정의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합니다. 지상 3층 이상의 집합 건축물일 것, 공장, 지식산업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파트가 집합 건축물인데, 아파트 한 동에는 주택이 층별로 한 동에 아파트가 주택이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 106호, 201호, 202호, 203호, 이런 식으로 여러 주택들이 한 동의 건물에 모여 있는 것이 아파트라면은, 집합 건축물인 지식산업센터는요,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지식산업센터 한 동에 여러 호수에 일을 할 수 있는 공장, 사무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공장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공장보다는 연구소라던가 사무소 개념이잖아요. 연구실 개념이라 여러 가지 공장이 아파트 하나에 여러 개의 사무실들이 들어가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정의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집합 건축물이란 한 동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3층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장이 최소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도록 지어져야 하면서 한 동의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업체가 입주, 산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판매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초기에는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의 변천사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조업 중심의 아파트형 공장에서 최근에는 IT 산업 위주의 첨단 산업 지식산업센터로 변화하였는데요. 1990년대 중반에는 이렇게 보시면 딱 하나 낮은 층이죠. 한 8층 정도 되어 보이는데 이런 게 아파트형 공장으로 지어졌어요. 이제 아파트형 공장 개념을 처음 도입했고요. 굴뚝 모양의 제조 공장의 이미지에서 아주 많이 탈바꿈한 이미지죠. 그리고 기능 위주의 외관과 품질은 좀 낮은 공장으로 지어진 이런 90년대 초반에 중반에 초중반에
7층, 8층의 낮은 아파트형 공장의 모습이었다면요.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는 현대식의 아파트 공장이 개념을 확립했는데 보시면 높은 빌딩 같은 모습이죠. 빌딩 같은 높은 아파트형 공장의 모습이고 공장이라는 느낌보다는 빌딩 개념에 근접했다고 써 있고요. 건물 주변에 그 환경이라던가 디자인은 좀 다소 떨어지지만 현대에 비해서 이때는 이게 또 최첨단이었겠죠. 그리고 금융기관, 식당, 편의점 등은 지금에 비해서는 좀 적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층 건물로 아파트형 공장이 탈바꿈을 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에서 현재를 보면요. 현재는 굉장히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가 세련된 면모를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는 현대라던가 굴지의 일군 그런 건축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훨씬 더 세련되고 멋있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 4월에 지식산업센터 명칭이 변경됐고요. 최첨단 지식산업센터로 면모하였고,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의 디자인이라던가 기능에도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요. 건물 내 충분한 편의시설도 확보하고, 옥상 녹화라던가 주변에 입주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환경을 개선하고 첨단 보안 시스템 및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최첨단 업종인 IT, 정보기술이죠. BT, 생명공학 기술이죠. 엔지니어링 등 첨단 업체들이 입주가 늘면서 2000년대 4월에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아직도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특히 수도권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IT라던가 제조 중에서도 제조를 하는 업체들보다는 디자인, 엔지니어링,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무실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이라 함은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하는 시설인데요. 미용실, 카페, 병원, 식당, 부동산 중개업, 금융, 은행 같은 것들이 업종이 대부분이고, 회계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 등도 입주해 있는 것을 최근에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사실이 업무지원센터 지원시설은요, 산업단지 내에는 20% 정도만 지을 수가 있고, 수도권에는 30% 지을 수가 있고, 수도권 이외, 산업단지 이외에는 50%까지 업무지원시설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면은 지식산업센터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요. 장점은 이만큼이고 단점은 요만큼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장점과 단점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은요, 첫 번째로 임대료 비용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자기 사옥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24시간 관리가 되면서도 관리비가 적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주차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하역도 편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차 진짜 넉넉하고 광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물이 고급화되어 있으면서 거래처나 직원들의 사기 충족이 되고요. 또 업무 보기에 편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입주 업종에 맞고 실사용으로 할 경우 세제 혜택,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로 각종 정책자금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요. 주변 시세가 잘 유지되면서 시너지 효과로서 임대 수익을 높일 수도 있고요. 공장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임대 투자 시에 임대 수익도 높일 수가 있고요. 대도시 부근의 입지로 인력 수급이라던가 물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 있습니다. 그리고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상품이 아니고요. 잔금 대출이 70에서 80%까지 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내 공장, 내 사업체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최초로 입주해서
단점을 만든 거예요. 5년간 임대나 5년 이내에 임대라던가 매매할 때는 취득세라던가 이제 등록세를 그 감면받은 거를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임대로 사용할 경우에 이제 임대로 지식산업센터 들어갈 때는 또 그 임대료가 높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렇지만 내 걸로 갈 때는 임대료보다 낮은 이자 비용으로 내 공장을, 내 사업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이런 단점 아닌 단점 두 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놨고요. 지식산업센터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아파트는 집합 건축물로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파트라면, 지식산업센터는요,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축물로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와 운영 혜택을 받으며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산업 업체들이 한 건물에 입주하여 정보, 교육, 편리성 등 인프라를 누리도록 만들어진 일터인 것입니다. 참, 여기 지식산업센터의 장단점은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스캔해서 이게 맞다라고 제 생각도 맞아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지식산업센터에 어떤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업체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간략하게 공장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 기타 사업이 들어갈 수 있고 공장시설과 지원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에는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10에서 33번 중 폐수 등 환경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도시형 공장 및 첨단 업종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고요. 지식산업에는 연구개발업 발음이 안 되네요.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오디오 기록 매체, 출판 전문 디자인업, 대학 부설연구소,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 전담 부서 등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정보통신업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기타 정보기술업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벤처기업으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타업으로는 특정 산업 집단화 수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기타 사업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원시설은 무역, 도소매업, 보험업, 금융업, 교육업, 물류시설 및 그 밖에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보육시설,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건축, 시행령상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업체 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회계사 사무소, 세무사 사무소 등도 지원시설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의 개념 잡아보았고요. 다음번에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여러분께 알려줄 거고요. 지식산업센터 투자 원하시는 분들,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아래 나가는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정보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부동산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